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삼성이나 애플에서 여러 종류의 태블릿이 있는데 반해서 샤오미에서는 미패드라는 계열의 태블릿만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미패드 5까지 나왔고 5 프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태블릿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레드미 패드, 홈미 패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떨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아직까지 거의 공개된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태블릿을 받았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새로운 태블릿이 나온다는 소식도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네, 레드미 패드 과연 어떨지. 야, 여기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90Hz의 10.61인치 되게 생소한 사이즈의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0.61인치이고 최근 게이밍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 이 프로세서는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데 게이밍이나 기타 영상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정도 그런 사이즈의 태블릿인데 8000mAh 대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바디 디자인, 과연 어떤 디자인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야, 뒷면의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슬롯이 있습니다. 최근에 태블릿에 마이크로 SD 빠지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용량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태블릿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이쪽에 이렇게 볼륨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 전원 버튼은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레드미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와 스테레오 스피커 구멍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측면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도 스피커가 2개, 총 4개의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어떤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 보호 필름을 벗기고 이 유니바디의 이 본체 디자인도 정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박스 구성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충전기를 안 주는 추세인데 이렇게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 22.5W PD 케이블이 아닌 USB Type-C 케이블로 충전을 하는 그런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있고 마이크로 SD 슬롯을 열 수 있는 핀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켜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돼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색감, 네, IPS 디스플레이 400니트의 이 디스플레이의 화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화질을 보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 60프레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최대 음량으로 놓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작은 오디오를 하나 틀어놓은 듯한 아주 선명하고 큰 음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를 보셨는데 또 영상 감상용으로 이 제품을 구매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넷플릭스 재생 사양은 어떨지. 네, 와이드바인 L1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비율이 특이한 비율인지라 이렇게 조금 공간은 많이 남습니다. 16:9 꽉 찬 화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태블릿이 옆으로 많이 길어져야 되는데 휴대를 위해서는 또 이 사이즈가 훨씬 더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의 가독성은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400니트의 IPS 디스플레이는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서도 충분한 가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햇빛 아래서도 이렇게 무리 없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인 사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UI 13.11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S로 128GB, 그리고 램은 이 4 플러스 2GB라는 것은 이 2GB를 내장 메모리에서 추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에서 메모리 확장,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 메모리 확장을 체크해서 6GB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CPU G99 옥타코어 2.2GHz, 안드로이드 버전은 12, 재생률의 경우에도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90Hz, 60Hz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기본의 경우에는 동적으로 재생률을 조정하게 됩니다. 네, 배터리의 경우는 지금 제가 설치하고 나서 충전기 뺀 다음에 7% 정도 사용을 했는데 39시간 정도 남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안면 인식, 잠금 해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스펙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디바이스 인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도 2000에 1200, 네, 그리고 램은 4기가로 나오는데 디바이스 인포에서는 그냥 4기가로 나옵니다. 미디어텍 옥타코어, 그리고 2개의 2.2GHz, 6개의 2GHz 말리 G57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은 280 XH DPI, 비율이 5대 3입니다. 메모리 4기가로 나오는데 69%의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후면 둘 다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이 됩니다. 렌즈 사이즈만 비교해봐도 화소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후면의 경우에는 오토포커싱도 지원이 되고 8000mAh 배터리, 하드웨어 사양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감상을 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능, 벤치마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결과 싱글코어는 551점, 멀티코어는 1880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점수는 싱글코어만 봤을 때는 스냅드래곤 845 정도, 그리고 멀티코어는 스냅드래곤 835와 845 사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11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싱글코어는 많이 낮게 나오지만 멀티코어 점수가 1880점으로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게이밍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능에서 게이밍까지 잘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감상용, 그리고 서핑이나 그런 간단한 용도 외에도 게임도 어느 정도 돌아가면 금상첨화겠죠. 네, 원신의 경우에는 그래픽 품질 낮음으로 놓아도 기기 부하가 높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높음 정도로 해도 기기 부하는 매우 높음이지만 플레이 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네, 매우 높음으로 게임 퀄리티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유저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이패가 게임패드를 연결하면 정말 거대하긴 하지만 이렇게 게임기처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신의 경우에는 조이패드를 지원을 안드로이드에선 하진 않지만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패드가 적용이 되죠. 네, 디아블로 이모탈의 경우에는 프레임이 60프레임으로 설정이 안 됩니다. 이미지 정확도도 매우 높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30프레임의 높음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게임들을 살펴보셨고 이제 게임 에뮬레이션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P 갓 오브 워 벌칸으로 놓고 프레임 스킵 없이 PSP 2배 해상도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PSP의 경우에는 약간 위아래 살짝 공백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꽉 찬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5대3 비율이 좋은 것이 레트로 게임을 할 때 양옆에 공백이 상당히 적다는 거. 물론 4대3이면 더 좋겠지만 4대3 비율이면 또 영상 감상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5대3은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림캐스트 게임의 경우에는 거의 100% 실행률을 보여줍니다. 네, PS2의 경우에도 프레임은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 즐기는 데는 무리 없을 정도로 나옵니다. 네, 갓 오브 워의 경우에는 프레임이 40프레임 정도 나와서 완벽하게 게임을 즐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를 위해서 게임을 지금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발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30도 정도. 네, 발열 제어는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니바디의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내부 설계도 발열 제어를 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샤오미에서 1년여 만에 발매한 태블릿 미패드 6가 아닌 레드미 패드라는 새로운 브랜치로 이렇게 태블릿이 새로 나왔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미패드 시리즈를 계승해서 좀 더 고성능의 태블릿을 왜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대세가 또 저렴하면서도 상당히 쓸만한 그런 태블릿이 또 대세인데 이 레드미 패드는 고스펙의 태블릿이 아닌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이런 일반적인 용도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태블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격대의 제품에 게이밍 성능을 바라면 안 되죠. 멀티미디어에 있어서는 화질, 사운드, 그리고 이 크기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죠, 환율. 현재 제가
제품이 발매되기 전에 이 리뷰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가격은 250유로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가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 가격이면 국내 내수로 불리는 경쟁사의 제품에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이나 품질이 월등히 앞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또 샤오미 제품이기 때문에 뭐 커스텀 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관심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레드미 패드가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나온 이 레드미 패드가 태블릿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